어떻게 스트레스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느냐와 관련해서 뭐 정규분포를 가정할 때는 그 5 시그마 이벤트도 한 10년에 한 번 정도의 그 빈도수로 고려를 해주는 것이 스트레스 테스팅 시나리오, 그 스트레스 시나리오에서는 뭐 일반적인 얘기라고 합니다. 또 이와 관련해서 그 개별 그 변수들을 이제 그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 결과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그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 설정을 하고 그때 그 변수들이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받는지 하는 것도 조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중요하게는 그 커미티를 만들어서, 근데 이때 이제 그 시니어 매니지먼트가 그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이 또 많은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런 스트레스 테스팅 코미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 스트레스풀 시나리오가 어떤 건지를 또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, 스트레스풀 시나리오에 있어서 이제 그 코어 변수가 있을 수 있고 핵심 변수죠. 그 다음에 peripheral 변수라는 건 이제 주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둘의 그 상관관계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주변 변수를 핵심 변수의 그 리그레스를 회귀 분석을 돌리는 그런 것도 제안이 된 적이 있고요. 그 스트레스풀 그 마켓 컨디션에서 이 주변 변수와 핵심 변수 사이의 관계가 추정이 될 필요가 있다 하는 논문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트레스풀 시나리오가 포트폴리오에 당장에 어떤 영향을 주겠지만 동시에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통상 그 이런 그 위기 상황이 이렇게 또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그 2007, 8년도에 있었던 그 금융위기 또는 LTCM 그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그 헤지펀드가 1998년도인가요? 그때 그 붕괴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이제 같이 무너져 갔던 그런 상황,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낙원 이펙트죠. 그런 것까지도,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제 같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들도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큰 손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그런 시나리오를 거꾸로 찾아가는 거죠. 뭐 일종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큰 손실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를 거꾸로 찾아가 보고 그런 것들이 그 스트레스 코미티 관련 코미티한테 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. 그 다음에 이런 그 스트레스 코미티가 그 극단적인 어떤 시나리오를 이제 상정을 하게 되면 이제 대개의 경우는 더 많은 그 자기 자본을 쌓아야 되는, 더 많은 자기 자본을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되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
가능하면은 그 스트레스풀한 시나리오를 조금 희석시키려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담을 줘야 되니까 너무 그 시나리오가 스트레스풀하면은 그 부담을 주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은 이 스트레스풀한 시나리오를 규제기관이 제한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, 그 바젤 코미티에서는 지금 이러한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, 이때 그도 이제 그 위험 요인이 있을 수 있다. 그러니까 미리 규제기관이 그 어떤 그 안 좋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시나리오만 해치를 하려고 하는, 그러니까 기본 취지는 그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기 자본을 쌓고 준비를 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, 그 알려준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해치를 하려는 경향이 있고, 그러한 그 실질적인 예도 덴마크에서 그 트래픽 라이트 솔번시 스트레스 테스팅 시스템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칠레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스트레스 테스팅 리졸트에 얼마나 많은 그 비중을 두고 관리를 하느냐.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VAR 리졸트랑 이 스트레스 테스팅 리졸트를 어떻게 이제 합치느냐의 얘기인데요. 이제 뭐 확률 같은 거를 이제 임의로 이렇게 할당을 해야 되겠죠. 그래가지고 그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서 나온 그 전통적인 그 바와 이 스트레스 환경의 그 어떤 결과를 같이 이렇게 합성하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. 그 예제가 지금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고요. 이 예제는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것들의 한 99%의 비중을 두고,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온 케이스가 지금 S1, 2, 3, 4, 5에서 5개에다가 지금 1%의 확률을 어사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확률 값들을 S1, 2, 3, 4, 5를 다 합치면 1%가 되고, 지금 이거를 아주 안 좋은 상황부터 이렇게 그 로스가 큰 값부터 지금 이렇게 순서를 쭉 그 순위를 매긴 거고요. 그 S1, 2, 3, 4, 5의 확률 값의 합은 1%고, 그 다음에 나머지는 99%인데 그 99% 중에서 지금 안 좋은 것만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누적 확률은 다 합치면 100%가 되고요. 만약에 이런 거를 지금 우선순위로 쭉 순위를 매겼기 때문에, 예, 이랬을 때 그 인터그레이트 된 그러니까 스트레스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다 합친 거죠. 그래서의 VAR 값은 99% 신뢰 수준을 가정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떨어지게 됩니다. 여기에 떨어지고 그때 그 손실액은 300 밀리언 달러가 되겠죠. 이때 그 이제 그 뭐 딜레마라고 그럴까요?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컴프로마이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, 이제 과거의 그 자료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조금 그 객관적인 확률을 부여를 할 수가 있는데, 그 이제 특히 이제 스트레스 리졸트 가지고서는 이제 주관적으로 확률을 부여를 하고, 이것은 개인적인 판단에 밖에 이제 맡길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둘을 이제 합쳐야 되는 거고, 여기까지.